자, VLP 투자 전략 오늘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또 시장 마감 상황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이슈들 어떤 내용 좀 점검을 해볼까요? 예,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최소한 나쁘지는 않다는 것이죠. 현재 하드 브렉시트 문제는 별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은 채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률도 이제 D-1입니다.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 상태. 다소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간밤에 미 유럽 증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증시 등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최소한 나쁘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냥 좋게 보기에는 다소 꺼림칙한 측면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우리 국내 시장의 낭보도 좀 있었습니다. 시장 신화적인 그러한 호재라고 볼 수 있었고, 이와 관련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급등한 채로 출발했습니다만은 추가 상승하지 못했죠. 지수를 견인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정강후약식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도 상승폭이 많이 깎였고요. 결국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마저도 마이너스로 전락되는 그런 모습 등에서 우리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 있게 베팅하기에는 놓여 있는 상황이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방향에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키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연성이 필요한 기로선상에 놓여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체크하는 요소가 있죠. 환율이나 기타 원자재 가격 등인데요. 먼저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전일까지 급락을 했다가 간밤에 플러스로 반전이 됐죠. 0.6% 정도 올라오면서 100.8 정도로까지 반등이 됐고요. 그에 따라 유로와 같이 약간 내려와서 1.067, 엔달러 환율이 113.55 정도 수준으로 간밤에 가파르게 미국 시장, 미 환율 시장에서 올라왔는데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 더 가파르게 엔저 방향으로, 즉 현재 엔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114, 현재 N 정도 수준으로까지 치솟아 올라가면서 현재 하룻밤 사이에 거의 1.5% 이상 급등하는, 즉 현재 엔저가 진행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시장에 불안감을 좀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의 방향은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진폭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원달러 환율은 1179원, 개장 초에 전날 대비 12원이나 급등. 현재 달러 가치가 올라왔기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는 내려가야 되겠죠. 해서 그 환율은 올라갔고요. 12원 정도. 물론 약간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분명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것만큼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것은 맞는데 그 폭이 너무 큽니다. 어제하고 정딴판의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원화 환율은 상대적으로 그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1026원, 1027원 정도인데요. 엔화 대비로 현재 엔화 대비로도 원화가 절상되는 것이 절하되는 것이 아니라 절상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엔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엔저가 진행이 되면 현재 니케이 지수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특히 엔달러 원엔 환율에 상당히 민감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엔 환율이 올라갈 때, 즉 현재 엔화 대비 원화가 절하될 때 자동차 관련주들이 부각되는 그러한 특성을 최근 아주 노골적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엔화 대비 원절호 진행된다. 즉 현재 원엔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면 또 현재 자동차 관련주의 매수 타임이 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까지 같이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위안화 환율, 이게 재밌습니다. 6.8568. 전일 대비 0.0043 위안만큼 올렸습니다. 0이 많이 들어가니까 감 잡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상당히 작은 수치입니다. 전일 대비 0.06%만큼 절하시킨 거죠. 환율을 올렸다는 얘기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0.06%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원화만 하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한 1% 넘게 현재 환율이 급등을 했고요. 또 달러 인덱스만 해도 적어도 0.6%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그래왔듯 거기에 상응하는 현재 위안화 환율을 고시해야 된다 것인데, 불과 그 절하폭이 0.06, 그 전 같으면 적어도 0.3 내지 적당하기는 0.5%포인트만큼 현재 절하를 시켰을 겁니다. 한데 0.6% 정도밖에 0.06%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더군다나 작년 12월 달에 중국의 대외 수출입니다. 수출 증가율이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6.1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듯 하다가 수출 증가율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 위안화 가치가 현재 올라가면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절상되는 상황에서는 수출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를 유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현재 외환 보유고를 많이 소진하고 있는 상태죠. 지난 1월 12월 말 현재 외환 보유고 잔고가 간신히 3조 달러를 지키고 있는 3조 달러가 위협당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이럴 때 절하를 한번 시킬 필요도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하폭이 상당히 작았다는 것은 그만큼 겉으로는 강경하게 미국의 트럼프 정책에 현재 대응하고 있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면적으로는 약간 뒤로 물러나는 듯한 인상이 짙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한다면 일단 겉으로 보이는 그 양국 간의 긴장관계, 긴장도는 상당히 높긴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소지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좀 미묘하지만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평화적으로 진행될 타협의 소지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하는 점을 현재 위안화 환율, 고시 환율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장 긍정적인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2.428%. 갑자기 많이 올라갔죠. 0.099, 9.9 베이스 포인트만큼. 이 정도면 상당히 큰 폭입니다. 급등을 했다는 것이죠. 현재 한동안 12월 중순부터,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다시 급락하는 추세를 맞이하다가 다시 N자 형태로 올라가는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건데, 요거 하나만 본다면 트럼프 랠리가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가능성의 일부를 현재 국채금리 급등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 관련돼서 일단 힌트 한 가지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반면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거의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만 그 정도 크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2.1 베이스 포인트가 올라가서 2.123%가 됐다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과 좀 대별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금값, 은값은 좀 혼조스럽죠. 구리 가격도 현재 전일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일날은 약보합 정도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구리값은 N자 형태로 구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와 관련돼서 일각에서는 그것은 중국계 자금이 런던 금속거래소나 뉴욕 거래소에 진출을 해서 구리를 사재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설이 현재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안화가 약세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경기도 둔화될 소지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위안화로 표시되는 자산 가치가 떨어질 소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험을 둔다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현물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현재 구리를 사재기를 한다. 특히 또 중국은 제조업 경기가 최근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기미도 좀 있죠. 그런 얘기인데요. 요 점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좀 위험한 약세 및 자산가치 가격을 대비하기 위한 원자재를 산다. 또는 비철금속을 산다면 금을 사겠죠. 금을 살 텐데 구리기는 경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자산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해석은 다소 무리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한동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뭔가 좀 이상하다 했던 것이 유가였습니다. 다른 환율이나 또는 원자재들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최근 유가만 그저 안정적인 강세를 보였던 것이 다소 오히려 불안한 측면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전혀 급락을 하고 말았어요. 2.7%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 매주 수요일쯤에서 현지 날짜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등을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음 달입니다. 7일, 5일에 현재 산유량이 증가될 것이다. 적어도 8% 내지 적당하게는 9% 가까이 산유량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은 것이 공급의 증가라고 하는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공급과 관련돼서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에 의해서 유가가 크게 들썩날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더욱더 유가에 대한 적어도 단기적인 전망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정제나 석유화학 쪽에 불리하게 작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까지 고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